자, 일단 242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내 고객이 찾아왔다면 그 고객들의 주문을 접수하는 일을 이제 종이나 전화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일이 종이나 전화로 받으려고 하면요, 누락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좀 현대적이지 못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요, 웹을 통해서 주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폼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구글에서 쉽게 만들어집니다. 현재는요, 구글에도 구글 폼이 있고요, 네이버에도 네이버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은 구글 폼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구글 폼 만드시는 정도면 아마 충분히 잘 다루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크롬 창 여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큐브 같이 생긴 거 있어요. 퍼즐 큐브라고 해야 되나요? 9개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시죠? 자, 이게 구글 앱인데 이 구글 앱을 눌러서 여기서 드라이브라는 데로 가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243페이지 나와 있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왔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시면요, 파일을 내가 여기다 업로드를 해둘 수도 있지만 내가 간단한 문서를 작성한다면 구글 문서나 아니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서 간단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근데 우리는 오늘 요거 볼 건 아니에요. 더보기로 가보시면은 구글 설문지 요거를 오늘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구글 설문지를 이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 없는 설문지라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열어주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다 열린 거 확인했어요. 245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제목 부분은 본 설문지의 제목을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설문을 할 거면 이 부분에 설문에 대한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라고 한다 치죠. 그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본 설문은 본원의 교육과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요, 이렇게 설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서 보다 원활한 설문이 가능하게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제목 없는 질문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아마 보이실 건데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질문을 만들 때 어떤 형식의 질문을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이 설문의 문항을 결정하는 유형은 눌러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일단 이름부터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단답형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응답자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답형 텍스트로 이제 그 사람이 답을 달면 되게요. 그죠? 만약에요, 이 질문에 응답자 이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넘어가도 되지만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필수를 눌러주시면 얘는 필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름을 물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나이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질문을 더 추가를 할 거죠. 질문을 추가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질문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질문을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응답자 나이대를 받을 거거든요.
응답자 나이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그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옵션 1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일단 10대는 없는 것 같으니까 20대, 그 다음 옵션 추가 30대, 뭐 옵션 추가 40대, 옵션 추가 50대, 옵션 추가 뭐 60대, 뭐 더는 더 만들기 싫으면 이제 기타 요렇게 해주시면은 응답자 나이대를 우리가 선택형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질문을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는 또 어떤 걸 한번 물어보고 싶냐면, 과정이 어느 요일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더 추가할 거니까 질문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겠죠? 교육 과정이 어느 요일에 진행되었으면 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다가 내가 그림을 넣고 싶다면 그 옆에 그림 모양 나오죠? 요거 누르면은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도 돼요. 그래서 어떤 문항에 어떤 사진이, 그림 사진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그림을 눌러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일을 이렇게 단답형으로, 선택형으로 고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는요, 우리 요일이라고 했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요렇게가 있으니까 저는 그 중에 체크를 했으면 해요. 그러면 여기 객관식 질문을 눌러서 체크박스로 두시면 요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럼 옵션에 월, 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 요렇게 적고, 옵션 2는 월, 수, 금, 그 다음에 옵션 3은 화, 목, 그 다음 옵션 4는 토요일, 옵션은 뭐 일요일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이렇게 놔볼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요일대를 그냥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랑 얘랑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네모랑 동그라미 차이일까요? 그게 아니고 일단 요 응답자 나이대에 제가 넣은 객관식 설문은요, 이 중에 한 개만 고를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이제 고르는 그런 라디오 버튼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가능할 거고, 월수금으로 고를 수도 있고, 화목으로 고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요일대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 옵션바랑, 객관식 질문이랑, 그리고 체크박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추가할 거면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질문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한번 달아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단답형은 아시고 장문형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질문을 받을 때 해당이 되거든요.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객관식 질문 아까 했고 체크박스 했어요. 이번엔 드롭다운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얘보다 지문이 더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면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의 경우는 드롭다운 버튼으로 내려서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다고 치죠. 그럼 옵션 1에다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뭐 옵션 2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옵션 3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부터 7시, 옵션 4에는 오후 뭐 9시, 7시부터 9시 30분,
옵션 4에는 옵션 5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 옵션 6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옵션 7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자, 요런 식으로 항목이 되게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지면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드롭다운을 주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실 때는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눈 모양 표시 있죠? 이게 미리 보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만들고 있는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응답자 나이대 체크 버튼으로 이렇게 했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 보일 거고요. 아까 응답자 이름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만들었는데 필수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는 이렇게 별표가 붙은 것도 확인이 되시죠? 자, 과정이 어느 요일에 진행되었으면 하나요? 요거는 우리가 체크박스로 넣는데 그럼 월수금도 되고 화목도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체크박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일단 이렇게 길어진다면 얘는 그냥 눌러서 여기서 그냥 고르는 형식이다 보니까 지면을 별로 안 차지하죠? 우리가 이거를 설문을 모바일로도 받을 수가 있고 PC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PC로 받을 때도 휠이 너무 많아지면은 좀 지겨워요, 사실. 그죠?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더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좀 더 편리하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떤 차이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편집을 하러 다시 가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연필 모양 있죠? 이게 설문지 수정이에요. 나가기 하면은 다시 이렇게 편집창으로 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 교육과정이 어느 요일에 진행되었으면 하나요? 요게 조금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설명을 좀 달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점 3개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설명을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말반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뭐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설문을 적고 싶다면 그 설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설문을 만들라니까 지금 당장 만들라니까 뭘 먼저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일단 얘네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질문 추가는 아까 쭉 보았으니까 얘는 뭐냐? 얘는 우리가 제목이나 설명을 더 추가하고 싶으실 때 누르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누르면 제목을 여기서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과정 만족도 조사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쪽에 과정 만족도 조사로 넣었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데 강사 평가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항은 평가 사항이 아니라 평가 조사, 그죠? 이 설문은 강의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받는
설문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설명을 적고 그 다음엔 똑같아요. 여기다 이제 질문 추가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이 짧으면 좋긴 좋은데 설문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문을 조금 나눠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해당하는 게 이런 제목 같은 걸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지울 수도 있어요.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삭제가 되죠. 자, 저는요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 이미지를 추가하는 걸 테고 얘는 동영상을 추가하는 걸 테고 어느 정도 아시겠는데 섹션 추가라는 게 뭘까요? 얘가 이제 조금 애매해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섹션 추가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47페이지에 미음의 섹션 추가를 한번 읽어보면 설문지를 나눠서 선택 문항에 따라 페이지 이동을 유도를 하는 게 바로 이 섹션 추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얘를 누르면은 어느 쪽으로 가고 아니오를 누르면 다른 설문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문을 나눠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섹션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섹션 추가를 해가지고 나눠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섹션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교육 만족도 조사가 있고 제목 없는 섹션이 있는데 이 제목 없는 섹션으로 이동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제목 없는 섹션을 계속해서 진행도 가능하죠. 뭐 간단하게 일단 설명 적었고요. 이 밑에다가 또 질문 계속 추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장문형, 객관식 체크박스, 드롭박스까지 봤는데 파일 업로드는 사실 우리가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책에는 파일 업로드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긴 하죠. 이후에 생긴 그런 과정이거든요. 파일 업로드 하면요. 그냥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평가를 한다 했을 때 그 평가 자료를 업로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설문을 받으면서 뭐 업로드를 하게 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래서 얘는 별로 쓰지는 않으실 거로 보여집니다. 자, 파일 업로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선 단계 설명드릴게요. 자, 직선 단계는 246페이지 비읍에 나와 있는데요. 점수 범위를 정하고 양쪽에 항목을 입력해서 점수를 입력하는 게 직선 단계예요. 흔히 만족도 조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라고 적었어요. 자, 1에서부터 단계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단계에 뭐 예를 들어 1번을 매우 만족, 5번 라벨은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에서 볼게요. 자, 일단 얘는 넘어갈게요. 일단 이름을 필수사항으로 해놔서 잠깐만요. 자, 요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섹션을 괜히 나눠놨나봐요. 불편하다 나는. 설명할 때 조금 불편하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요거 이해되시죠? 만족도 조사.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를 이용을 해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객관식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객관식 그리드는 뭐냐면 점수의 범위를 아까 보면 여기 직선 단계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가 여러 개를 물어볼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형태의 설문 문항으로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취합할 수 있는 게 바로 객관식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는 일단 아셔야 활용이 가능하실 테니까 설명을 계속 해보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적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로 생각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만족도 조사.
라고 제가 객관식 그리드 제목에다 적었고요. 행에다가 교사, 그리고 여기 열에다가요, 매우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적어요. 교사만이 아니라 또 뭘 물어볼 거냐면 뭐 시간, 장소, 기간,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그리고 얘를 만약에 미리 보기에서 이제 봐볼게요. 어떻게 뜨나? 여기 이름 적어야 돼요. 저 필수로 해놔가지고. 저 필수 풀어버릴까요? 풀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풀 수 있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요 밑에 행렬은 제가 제거 안 해서 그래요. 자, 일단 되돌아가서 제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그리드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아까 열려져 있었다면 행렬 요게 떴던 거예요. 체크박스 그리드는 요게 이제 체크박스 형태로 떠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객관식 그리드는 요 중에 이제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체크박스 그리드는 여러 개씩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자, 날짜는 그야말로 날짜를 받는 거고요. 시간은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받을 때 여기 날짜로 맞춰주시면 월을 년을 고를 수 있게 나오고요. 시간을 받고자 할 땐 시간으로 체크해서 시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요 응답자 이름의 필수를 풀려면 요거 체크를 풀어버리면 필수가 풀리는 거예요. 그 시간하고 네. 날짜는 그 네. 설문지에 대한 시간 날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날짜로 해서 이렇게 받아두면요. 어떻게 뜨냐면 설문을 하는 날짜인 게 아니라 사실 설문은 이거 제가 필수 풀었죠. 왜 또 이름을 적고 있대. 안 적어도 되는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행사라고 한다면 입국 날짜, 출국 날짜를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내가 펜션 운영업을 한다 했을 때는 펜션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갈 날짜, 나올 날짜를 이렇게 우리가 설문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되시죠? 날짜는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날짜가 들어가요. 자,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만족도 조사 별거 없죠? 네.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게 이 만족도 조사고요. 요 만족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섹션을 내가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걸 괜히 나눴다 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럼 병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갖다가 붙이거나 하는 게 다 가능해요. 얘를 끌어다가 얘가 이쯤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다가 옮기면 쉽게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너무 촌스럽죠? 모르겠어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 옆에 보면 테마 맞춤 설정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이쁜 이미지로 고를 수도 있어요. 나는 요런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학습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을 넣어도 되고, 이쁜 모양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대로 고르셔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을 넣을래.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사진 업로드 하시면 돼요. 네, 본인이 원하는 사진으로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마음에 드시는 설문 모양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에 대한 색상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런 구글 폼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게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테마 색상만이 아니라 여기다 더 맞춤 색상이 있으면 갖다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글꼴 스타일도 보통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장식용이나 격식, 경쾌함 등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쾌함으로 예를 들어 골라보면은 글자가 경쾌한 그런 글자로 바뀌죠. 근데 뭐 글꼴 스타일까지는 많이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기본 자체도 좋으니까. 자, 테마는 요런 정도 봐두고요. 거의 다 했어요. 자, 미리 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옆에 보시면 설정 있어요. 이 설정은요, 이메일 주소를 내가 수집하겠다 하면 이메일 주소 수집을 해두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야 된다면은 설문하다가 짜증나서 닫아버리거든요. 원하는 분들만, 일단 내가 이메일을 아니까 이메일로 설문을 보낼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그냥 단답형으로 적게끔 하시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굳이 수집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응답을 여러 명이서 하면은 중복응답이 나오니까 그거 싫다. 그럼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은 응답자는 이제 구글에 로그인해서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응답자가 굳이 구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구글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응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뭐 하셔야 되면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제출 후에 수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면 제출 후 수정. 뭐 예를 들어 쪽지 시험이다 그럼 수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아니야 난 수정하면 안 돼, 제출하면 끝이지 하면 이거는 체크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문을 쭉 하고 나서 왜 가끔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몇 명 설문 중에 몇 명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응답자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거 보여주고 싶으시면 얘를 체크하시면 되고, 보여주기 싫으시면은 체크 안 하시면 돼요. 우리는 당연히 볼 수 있어요.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끔 들어서 설문이 되게 긴 설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설문조사 업계에서 하는 설문 같은 경우는요, 몇 페이지 돼요. 네, 그런 설문 하다 보면은 이 설문 언제 끝나 하면서 지겨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여기 위에 몇 퍼센트 했다라는 게 이렇게 진행줄이 나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고 계속해서 또 마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 표시줄을 표시해 두시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긴 설문의 경우는 해주세요. 아니면 짧은 설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학원이에요. 그리고 쪽지 시험을 보여요. 예, 아까 전에 학원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인다라고 하면요, 애들이 같은 이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시험을 볼 텐데, 야 1번은 4야, 2번은 5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다 똑같은 답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무작위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앉았다 해도 1번이 똑같이 4가 아니겠죠, 그쵸? 그렇게 또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를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다 끝나고 나서 할 얘기를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거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인 경우는 퀴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퀴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질문에다가 다 점수값을 할당해 놓고 자동 채점이 되게끔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성적이 공개되게 할까, 아니면은 직접 검토 후에 공개를 하게 할지,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에 만약 이걸 퀴즈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틀린 문제를 보게끔 한다든지, 정답이 보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포인트 값이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포인트 값에 대한 물음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총 점수 및 각 질문으로 받은 점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학원 하신다라고 했을 때 퀴즈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설문에서는 굳이 점수 매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퀴즈까지는 안 쓰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다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검토를 한 후에 공개가 되게 해야죠. 그거는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다 보시고 채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토 후에 공개를 하게끔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1은 뭐 예를 들어 1번은 4, 2번은 2, 뭐 이런 식이라면은 그거는 바로 제출 후에 바로 공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퀴즈로 만들긴 그런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설정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내기가 있어요. 여기가 아까 안 바뀌어 있어서 그냥 제가 클릭한 거고요. 원래 이게 바뀌어야 맞는데 안 바뀌어서 그냥 클릭해서 바꾼 거예요. 자, 보내기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 수집할지 말지 고를 수도 있고요. 전송용 앱으로 해서 메일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내가 링크를 그냥 제공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아이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홈페이지에다가 넣을 거냐, 그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프레임은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교육 만족도 조사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네모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막 설문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 본 적이 있죠? 잘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이프레임인데, 일반적으로 내가 HTML을 잘 모른다 하면요, 블로그에 넣어봤자 네이버에서는 못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로 이용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요런 거 아마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링크로 해가지고 URL을 단축하면은 이렇게 짧은 URL로 만들어지고요. 복사를 해서 그걸 이제 뭐 단톡방이면 단톡방,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내가 이용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폼에 링크가 다 들어가서 설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제가 이걸 눌러버렸네요. 자, 클립보드 복사를 했으면 제가 일단 카톡을 열어서 단톡방을 한번 띄워서 한번 설문을 받아볼게요. 네, 설문은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지금 저도 그냥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만든 거라서 저번 기수 내일 강남역에서 번개를 하자고 해서 네, 번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수업 끝나고 번개하러 가요. 번개 모임 하재요. 혹시 우리 반도 나중에 번개 하시고자 하시면 저한테 제안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폼을 하나 보내드렸을 건데 지금 만든 설문에 갔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 상관이 없고 그냥 대충 응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그 응답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제가 응답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5분간 응답하고 그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만족도 조사 해주셨나요? 응답이 저한테 5개 왔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질문에 대한 응답은요, 이렇게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 있을 때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응답자는 일단은 김선옥님, 김영일님, 이름이라는 분과 김도삼님이 여기 안 계신데 일단 해주셨네요. 감사하게도. 그죠? 자, 응답자 나이대 일단 이렇게 되네요. 아, 네, 70대가 있어요? 네, 한 분이 있으시네요. 네. 자, 요일은 월수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과정이 월수금이라 그렇겠죠? 네, 좋아요.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불만과 매우 불만이 없네요. 자, 원하는 시간대 보니까요, 오전 시간대 원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오후 시간대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자 하는 날짜들, 와, 다양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1960년 1월 2일도 아, 네, 본인 생일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응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만나서 이제 단톡방에 채방이 좀 바쁜 거예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개별 보기를 해서 따로따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개인에 대한 설문을 따로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인쇄를 해서 둘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설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대충 낸 설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여기 스프레드시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를 해보면 이게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자 나이대랑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엑셀로 딱 뽑아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종이로 하거든요. 근데 종이로 한 거를 직접 취합해 보려면요. 아, 진짜 죽어나요. 한 이 정도가 이제 한 1년 치면 이 정도가 보이거든요. 아, 알바를 썼어요.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알바를 썼는데 하루 종일 진짜 12시간을 걸려서 그 알바가 하고 갔습니다. 저는 알바를 이거를 하면 얼마 줄게 이렇게를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바 아이가 하는 말이 아, 선생님 저는 외국 노동자예요. 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이, 얼마라도 더 얹어줄 걸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설문이 끝난 적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할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설문이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구글 폼을 이용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다 설문을 딱 조합을 해주고 분석까지 해주니까요. 그래서 구글 폼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설문 만드시는 것도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는 어떤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땡땡땡 농업 주문서 있어요. 요거를 제가 출력을 해드릴 거고 이 출력해드리는 걸 그대로 일단 만드시는데 이 땡땡땡 대신에는 본인의 성함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설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